웰컴 백 밀리티의 오하로 어서오세요. 오늘은 2020 수능 특강 영어 유형편 8강의 5번 문제와 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절대 문법 공략법 기억하시죠? 우리가 모든 어법 문제를 40초 컷 안에서 풀으려면 이 세 단계를 여러분들이 연습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심플리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연습할 때만 필요하고 나중엔 여러분들이 충분히 밑줄 쳐져 있는 것과 그 앞뒤를 통해서 출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반에 우리가 어딘가에 꽂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단서에 따라서 출제 의도를 여러분들이 파악한 뒤에 답을 찾아야 오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예로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ing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능동수동 꽂히면 안 돼요. 거기에서 예상되는 출제 의도가 여러 가지가 나뉘고 정말로 이 사람이 뭘 물어보는지를 물어보는 정확한 단서가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거슬러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 문법 공략법에 맞춰서 8강의 5번 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법에 맞는 표현을 물어봤기 때문에 세 가지만 체킹을 하면 되겠네요. 첫 번째는 우리가 딱 보자마자 1초 컷 출제 의도가 포착이 됐습니다.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빨리 주어를 찾아서 단수와 복수를 맞춰라가 이 사람의 출제 의도인데, 자, 그러려면 당연히 절을 끊고 나서 수식절을 지워서 정확한 주어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되겠죠. 여기에서의 주어는 things라는 복수명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은 당연히 복수동사가 돼야 돼 라고 생각해서 4초 컷 안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시죠. 1초 컷. 우리는 뭐라고 예상을 하냐면 형용사와 부사 문제는 보통은 보어 자리인가 아닌가, 즉 2형식과 5형식과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유추를 합니다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어 자리를 물어볼 때는 이 밑줄 쳐져 있는 것이 문장의 맨 마지막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얘는 뒤에 뭔가 단어가 있습니다. 고로 여기에서는 보어랑 관련된 문제랑은 좀 거리가 멀고요. 얘가 누구를 수식하느냐에 따라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하고 부사는 명사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수식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찾아가야 되는데, 자, 절 끊고 나서 앞에는 주어가 있고요. 뒤에는 동사가 나왔어요. 그럼 주어와 동사 사이에 있는 이 아이는 누구를 꾸며주고 있다? 동사를 꾸며주고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한 2, 3초 컷에서 충분히 단서를 포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4초 컷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마지막으로 C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10년 본동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10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이게 아직도 훈련이 안 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 딱 문제를 보자마자 이 사람의 출제 의도가 무조건 능동수동이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본동사가 가능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meeting은 준동사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일단 절을 끊고 나서 일문일동, 즉 이 절 속에 본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킹하고 나서 본동사가 따로 있다 라고 했을 때는 pp와 ing, 그제서야 능동과 수동으로 여러분들이 풀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절 끊고요. 자, 주어 찾았습니다. 수식절을 전부 다 지워버리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기 hand washing부터 resistance까지가 하나의 문장으로 보여요. 자, 그런데 이 자리를 제외하고 본동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 사람의 출제 의도. 자, 여러분들이 절을 끊는데 시간이 좀 걸린 학생들을 위해서 한 5초 컷 정도에서 파악할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우리는 당장에 본동사를 집어넣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번 같은 경우에도 최대 5초 컷으로 잡아서 여러분들이 우리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총 한 13초 정도가 걸리는 어법 문제였어요. 예전부터 설명을 드리지만 반드시 13초 컷 안으로 풀으라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전반적인 출제 의도를 예상을 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단서를 파악하면서 추려가면 충분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어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 프리뷰 같이 가보실게요. 정독 예습 되어져 있으셔야겠죠. 이 글은 새로운 관념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토픽에 해당되는 문장은 바로 첫 번째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심지어 사람들이 배웠는데 뭐를 배워요? 과학적인 방법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뭐를 추구하고 믿는데요? 정말 이상한 것들을 추구하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더불어서 오히려 많은 오래된 관념이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관념을 믿는 것에 대해서 왠지 긍정적인 얘기 나올 것 같나요? 부정적인 얘기 나올 것 같나요? 그렇죠. 부정적인 얘기가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weird things는 예를 들어서 우리 고3 학생들이 제 영상을 많이 보겠죠. 그러면 고3이 되면 우리 어머님들이 어디를 많이 가십니다. 그렇죠. 점괘를 좀 보러 가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과연 이 대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과학적인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21세기에 어머님들이 이제 점괘를 보러 가시고 우리들도 거기서 좋은 얘기 나오면 괜히 기분이 좋죠.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과학과 사람들이 어떤 믿는 것과의 괴리가 있는 내용이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유추를 하실 수 있는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어휘 몇 가지만 좀 찝어 볼 텐데요. 저는 그 중에서 오늘은 수식어 2개만 좀 볼까요? drastic. 정말 많이 나오죠. 급격한이라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경제 문제에서도 drastic 나오면 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이 되어지고, 두 번째는 deadly 같은 경우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ly가 붙으면 여러분들 보통 부사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deadly는 치명적인이란 형용사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핵심이 되는 어휘를 가지고 스토리라인을 전개하는 스키밍을 같이 가보실게요. 맨 처음에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었죠. 사람들이 과학적인 방법이 아닌 이런 것들을 쉽게 믿고 오래된 관념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반면에 새로운 관념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해서 예시문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예시가 이 내용을 가지고서 끝까지 전개가 되어지거든요. 손을 씻는 것. 우리가 손을 왜 씻죠? 요즘은 쉽게 학생들이 알 수 있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감기에 걸렸을 때 손을 자주 씻어라. 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손 씻는 게 발견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서류로도 충분히 입증이 되어졌습니다. 손 씻는 것이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기를 얻고 즉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인식을 갖게 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걸렸다? 굉장히 길게 걸렸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전개가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이제 손을 잘 씻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당시에 손을 잘 씻어야 되는 이유를 나타내려면 근본적으로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손에 많은 세균과 미생물이 있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감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손을 잘 씻어야 된다. 가 원래는 가장 큰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균과 미생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죽는 것,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는 것, 손을 안 씻어서입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지 못해서 의사들에게도 상당한 저항을 받았다라고 이제 전개가 되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 독해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스토리라인을 다 전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글을 이해하기 훨씬 더 수월하시겠죠? 맨 처음 첫 번째, even after, 심지어 뭐뭐 하고 나서도 라고 해석하셔야 되겠죠? 심지어. 자, 그러니까는 종속절이 먼저 왔죠. 사람들이 배웠는데 과학적인 방법을 배우고 나서도 many는 many people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still 여전히 뭐 하곤 했대요? 추구하거나 믿곤 했습니다. 정말로 이상한 것들을. 그리고 많은 오래된 관념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장부터 본격적인 얘기가 나올 거예요. It's hard to believe. 여기서 to believe는 진주어죠. 문장이 짧아서 파악하기는 편했을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믿기 어렵게 지만 그 다음 보시죠. 심지어 작은 것들도 예를 들어서 어떤 것, 감염을 막기 위해서 손을 씻는 것과 같은 심지어 작은 것들도가 주어예요. were not fully accepted,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의료계에 의해서. 언제까지? relatively는 여러분들 다소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상대적으로죠. 다소 최근까지. 누구에 의해서? 자, on the human timeline은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네요. 연대표라고 했는데 그냥 역사상으로 보시면 돼요. 자,
not하고 until에 제가 밑줄을 쳐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독해 팁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제가 어떻게 해석했죠? 다소 최근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항상 독해를 했을 때 부정으로 해석을 하면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해석하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예는 시험에 여러분들 자주 나와요. 이 표현이 나레이 until 좀 여러분들 필기 좀 해주시겠어요?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자, 부정을 제가 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소 최근까지 충분히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거꾸로 얘기하면 언제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죠? 최근이 되어서야 완전히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일치 불일치 문제 있죠. 그랬을 때 나레이 언틸비가 묘하게 말을 바꿔서 1, 2, 3, 4, 5번에다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 학생들이 그거를 해석을 못해서 오답을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같이 가보도록 하시죠. even after 또 나왔죠. 심지어 뭐뭐 하고 나서도.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종속절인데 이때쯤 여러분들 표시해 주세요. 오랜만에 나와서요. 이때에서 이제 가주어 진주어 요즘 맨날 이투만 하다가 이제 대절이 진주어가 되니까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진주어 먼저 해석하셔야 돼요. 손을 씻는 것이 급격하게 줄이는 것. 뭐를 줄여요? 치명적인 열병을 줄인다라는 것이 was discovered. 발견이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서류로도 입증이 되어졌어요. 서류로 입증을 했다라는 것은 문서화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the idea. 여기서 the idea는 뭐겠어요?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그 아이디어는 took a while. 한참이 걸렸습니다. 인기를 얻는데 즉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런 인식이 되기까지 a while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겠습니다. 참고로 자 이거 계속해서 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ing가 오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take 시간 투부정사 문제가 되겠죠? 맞아요. a while을 우리가 시간적 개념으로 해석을 했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또 가보도록 할게요. It was just 여기서 it was 그것은 단지 너무 혁명적이었고 너무나 이상했대요. 여기서 이 시 가리키는 건 the idea. 이 the idea가 가리키는 것은 washing hands가 되겠습니다. 자, 5번째요. 왜 혁명적이고 왜 이상하냐면 손 씻으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프리뷰에서 스키밍 했을 때 손을 씻는다라는 그 개념 속의 본질이 뭐냐면 바로 the idea 뒤에 나왔죠. 세균과 미생물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이 개념이 challenged. 사람들에게 의문점을 제기를 했죠. 자, 뭐에 대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 다양한 아이디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포함하고 있다 해서 이 including이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뭐를 포함하고 있대요? 질병의 원천, 즉 질병의 원인이 아마도 연결되었을 거라고 무엇과 여기에서 that stank가 앞에는 things 꾸며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약한 냄새가 나는 뭔가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포함한 다른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의문점을 이제 제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해석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자, 여기에서 문장 한번 끊으셔서요. 이거는 삽입절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치부터 무슨 얘기냐면 굳이 없어도 돼요. 굳이 없어도 되는데 뒤에부터 좀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which was sort of true. 그것은 사실이긴 한데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which가 가리키는 것은 뭐가 되느냐? 앞문장 전체를 나타냅니다. 즉 고약한 냄새가 나는 어떤 것들과 질병이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실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개념들을 다 포함한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자, 세균과 미생물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끔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째 문장. 여기선 여러분들이 시제를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In a world에서 이제 대절이 world를 꾸며주고 있는데 어떤 세상이었었나면이에요. 지금 이게 현재의 세상이 아니라 과거 세상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already가 나오면은 이미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항상 완료 시제랑 같이 나오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현재 완료가 아니라 과거 완료가 왔습니다. had pp가 왔어요. 이건 언제 쓰죠? 과거보다 더 이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올
얼추 보면 주절의 시제가 과거가 나왔죠. 상당한 저항을 만났는데 저항을 만나기 이전에 뭐가 이제 발명이 되어졌었냐면 바로 전화와 전구가 발명이 되어졌던 시대에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거 요즘 시대 학생들은 이 문장을 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냐면 전화랑 전구 발명된 시대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뭐냐면 과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은 어떤 입장에서 쓴 거냐면 자, 전화와 전구를 발명했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과학에 눈을 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 객관적으로 보고 과학적 사실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이 질병과 관련돼서도 과학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즉, 뭐 기술을 늘린다, 아니면 약을 어떻게 한다, 발명을 한다. 근데 그냥 손을 씻는다, 질병을 막기 위해서 손을 씻는다라는 개념이 참 우스워 보이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과학을 하는데 여기서 무슨 손을 씻으라고. 제가 그림책 SNS 있죠. 거기서 제가 동영상을 봤었나? 어떤 내용을 봤었냐면 진짜로 이거 손 씻는 게 왜 중요했었냐면 일반적인 사람들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의사였대요. 의사 선생님이 옛날에는 피를 이렇게 몸에다가 묻힌다라는 것이 굉장히 신성한 행위로서 받아들여졌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대단하게 여겼었다 이거죠. 그래서 장갑을 전혀 끼지를 않은 채로 이제 수술을 막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이제 감염이 많이 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감염이 올 수도 있고 의사 선생님 손에 있는 그런 어떤 미생물에 의해서 환자들이 감염이 되어서 죽기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사가 발견을 한 거죠. 이 원리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으라고 여기저기 저기 막 의사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그 얘기가 완전히 무시가 됐었다고 하죠. 쳐다보도 보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좀 함축해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뒷문장을 보시죠. 질병을 막기 위해서 손을 씻는다? 이거는 당연히 의사들로 하여금 저항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것 좀 보실까요, 여러분들? 대세다가 밑줄, 별표. 자, 이 대시 쓰임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미리 공부한 학생들은 이거 필기가 돼 있을걸요. enough, 명사, that. 이거 무슨 뜻이에요? 대절할 만큼 충분한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하죠. 자, 그러면 저는 질문. 자, 여기 있는 that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어떤 어법적 쓰임이 있을까요? 명사절 접속사, 관계대명사, 동격 접속사. 자, 이 안에서 답이 해결이 되시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that은 부사절 접속사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즉 얘가 누구를 보통 꾸며주냐면 형용사를 많이 꾸며주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뒷문장을 봤더니 제가 argue에다가 정확하게 자동사라고 적어드렸어요. 즉 이 문장은 뒷문장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완전하다. 더불어서 앞문장도 완전한 거 보이시죠? 앞문장 완전, 뒷문장 완전이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동격 접속사로 접근을 하는데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enough를 꾸며주고 enough가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명칭으로는 굳이 따지자면 부사절 접속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소댓 구문에서 이 대시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뭐 무슨 접속사라고 얘기 안 하시죠? 그냥 소댓 구문을 특수 구문으로 우리가 따로 배우잖아요. 그죠?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우리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어법적 범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뭐 이 대시 동격 접속사냐 부사절 접속사냐 이런 거를 따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 자리에는 위치가 올 수 없다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용법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법적인 쓰임을 물어보는 거니까. 뒷문장이 완전하니까 관계되면서 위치가 오면 안 된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argue가 자동사다 정도로 기억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6번째 문장이 길었죠. 결론이다 보니까 리뷰 한번 같이 가보실게요. 그래야 로직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제가 삽입 문장 하나만 좀 찝을까요? Even after, 자, 여기 심지어 뭐뭐 하고 나서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손 씻는 것이 급격하게 치명적인 열병을 줄인다라는 것이 발명되고 문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시간이 걸렸다라는 문장은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한 이유가 쭉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유가 시작되는 문장 바로 앞에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8강의 6번 문제 같이 풀어보실게요.
자, 어법상 틀린 것을 물어봤으니까 5개 체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despite 보자마자 뭐가 떠오르세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에 해당되는 전치사와 접속사의 차이점을 아니가 이 사람의 출제 의도구나. 바로 포착이 됩니다. 자, 전치사의 특징보다는 접속사의 특징이 더 강렬하죠. 접속사는 뒤에 접주, 동동동, 본동사를 데리고 오기 때문에 빨리 절 끊고 여러분들 본동사를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즉, 본동사가 있다 라고 하면 올도가 답이겠죠. 자, 그랬더니 절 끊고 나서 수식절을 지우고 나니까 뭐만 남았어요? 명사만 남았네요. 그러면 전치사가 맞았다 라고 고를 수 있는 4초 컷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는 이거 잘 푸셔야 돼요. 저랑 같이 공부한 학생들은 적어도 우리 대수능 문제에서도 제가 이거 엄청 강조드렸죠. 뭐라고? 대세 중에 대세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푸는 방법이 무조건 대동사다, 무조건 도치다 이렇게 찍으면은 그거는 약장수. 반드시 정확한 단서를 찾아야 되는데 단서 찾는 것은 1초밖에 안 걸린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강조도는 뒤에 동사 원형만 나오고요. 도치는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나오면 강조 두 군 맞았어.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 나왔으니까 또치 맞았어. 이렇게 하면 되고요. 1번과 2번이 아니면은 대동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학생들이 그럽니다. 선생님 처음으로 뒤에 뭐가 나왔어요. 대동사가 아닌가 봐요. 자, 자세히 보세요. 뒤에 뭐가 없어요? 동사 없고 명사만 나왔죠. 자, 그러니까 1번과 2번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 문제도 역시나 대동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동사 문제는 여러분들 셋 중에 하나 고르라고 했죠. 어떻게 고르기로 했어요? 뚜비조 기억하세요? 두더지, 그 다음에 비동사, 그 다음에 조동사. 그래서 이 조동사의 개념은 완료 시제와 수동태, 그 다음에 진행형까지 같이 기억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걸 1초 만에 파악을 하고 나서 앞에 갔을 때까지 한 4초 걸렸을까요? 단서가 포착됐죠. 자, 일반 동사가 나왔으니까 두더지가 맞았고 시제 일치를 할 수 있는 4초 컷 문제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웨어의 밑줄 나왔네. 그러면 이거는 공간과 시간을 물어보는 문제인가? 아니죠. 여러분들 이제 고3까지 왔으면 이거 바로 파악되셔야 돼요. 1초 컷에서 출제 의도,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관계 대명사 쓸래, 관계 부사 쓸래 해서 앞에가 아니라 뒷문장을 보셔서 완전과 불완전으로 답을 고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주어는 나왔는데 define이 무엇을 뭐라고 정의내리다가 되는데 자, 지금 as에서 여러분들이 수식절을 끊고 나니까 목적 없어. 정확하죠? 뒤에까지 완전히 다 보셔도 돼요. 자, 뒤에까지도 정확하게 다 수식절밖에 없습니다. 즉, define에 대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은 완전 불완전, 불완전함으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는 5초 컷 문제가 되겠습니다. 5초 컷으로 잡은 이유는 절 끊는 게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시간을 좀 늘렸네요. 자, 그러면 4번 문제 같이 가시죠. 과거 완료 시제 나왔네요. 제가 과거 완료는 이미 우리 방금 전에 풀었었던 8강의 5번 문제 마지막 문장에 과거 완료가 나왔었어요. 보통은 어떻게 푸냐면 과거보다 더 과거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즉 1초 컷에서 얘는 단반의 시제 문제구나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단서가 되는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있었어요. 1980년 말 즈음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적 연대가 딱 한순간에 콕 집은 게 아니다라는 걸 by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만큼의 빚을 축적을 했었군이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마지막 5번째 한번 보실까요? 자, 얘는 생긴 셈만 보고 심플리피케이션으로 여러분들이 풀으셔도 되는데요. 일단 1초 컷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건 얘는 바로 분사 구문입니다. 선생님 분명히 동사에 ed 밑줄 쳐져 있으면 일단 본동사 여부 따지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얘는 왜냐 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대문자로 시작을 했어요. 대문자로 시작을 해가지고 뒤에 바로 by도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서를 바로 포착할 수 있는 문제, 콤마까지 나왔으니까 뭐가 명확하다. 얘는 분사 구문을 물어보는 문제가 명확하다 해서 사실 3초 컷으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주의해야 되는 것. 자, 첫 번째, 능동수동을 우리가 품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자동사라는 개념입니다.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수동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이거 학교 선생님이 다 그림 그려주잖아요. 이 목적어의 위치가 어디로 가요? 저기 앞으로 가죠. 주어 자리로 갑니다. 그랬을 때 이 동사가 PP가 되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목적어가 이제 앞으로 왔을 때 수동태가 된다? 근데 자동사는 목적어 없잖아. 아, 그러면 자동사 수동을 만들 수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타동사는 목적어가 뒤에 있어야 돼. 즉, 목적어란 명사가 뒤에 있어야 돼. 자, 근데 얘가 앞으로 왔어. 그러면 뒤에 명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타동사는 여러분들이 명사의 유무를 가지고서 능수를 풀 수가 있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뒤에 명사가 두 개가 오는 특수한 사형식과 오형식 아이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크리플 자리일까? 여러분들이 뜻을 몰랐어. 그러면 얘가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를 좀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바이라는 전치사로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대문자로 시작을 했고 분사 구문이라는 것을 아니가 오히려 이 사람의 출제 의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절 끊는 게 많아서 다른 것보다 시간 소요가 약간 더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리뷰 같이 가보실게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정동의 습을 가지고서는 저의 영상을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글은 1980년대 빈곤국들의 현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타픽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문장이 타픽이고요. 한마디로 1980년대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상호관계가 이루어지고 같이 발전을 하는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몇몇의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가들 에게는 오히려 그들에게 상실의 10년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전개가 되고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는 단어는 제가 이거 비엔날레 설명했을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인터라는 말이 가장 단어의 맨 앞에 왔을 경우에는 상호간의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몰이 들어갔을 때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nutrition 하면은 영양 아시죠? 영양 아시는데 몰이 들어가면은 그게 부족하다. 부정어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more function, function이 기능하다인데 more function이 되면 오작동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을 못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핵심이 되는 어휘를 봤더니 세상에 두 개밖에 제가 못 집어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다고요. 오히려 이제 그러한 국가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부족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악화가 있었다라고 하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걸 시간적 연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로직을 따지거나 했을 때 또는 뭐 대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크게 어려움은 없는 지문이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어법 위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 독해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요. 1980년대가 주어져. 그리고 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나면에서 a time이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1980년대와 a time이 서로 동격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즉 진정한 세계의 상호 의존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1980년대는 was 바로 무엇이었냐면 lost decade죠. 어가 들어가면 10년이에요. 그러니까는 상실의 10년이었다. 누구에게 있어서 많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가들에게. 아, 그러면 이 글은 여기가 바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법적으로는 요즘 부사 자리가 이렇게 준동사 앞에 와서 이 자리에 밑줄 쳐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좀 찝어드렸고요. 준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건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despite, 비록 뭐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감소였음에도 불구하고 뭐에 있어서 사망률이나 다른 질병에 부담이 계속 뭐했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악화, 즉 뭐에 대해서 그 생활 환경에 대한 현저한 악화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국가들 사이에서. 자, 사망률하고 그다음에 질병의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건 전 세계적인 추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 여기서 many countries는 어떤 나라를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앞에 있었던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가들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는 그중에서 특히 두 지역에서 더 눈에 띄게 보건의 발달이나 아니면 교육의 발달이 서서히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문장인데 어려움이 없고요. 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여섯 번째 지문, 8강의 6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독해 문제라기보다는 어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서 어법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면 얼른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 문장 보시죠. unemployment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employment가 고용이죠. 그러니까 unemployment는 실업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실업률이 뭐 했대요? rose 상승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보셔야 되는 것이 이 rose 자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네요. 헷갈리는 자동사와 타동사를 주의해서 암기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외워야 되는 이유가 수동태 문제라든지 관계사 문제에서 자주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는 뒤에 수식절을 빼고 나니까 자동사가 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raised가 오면 안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as 자리 지금 여러분들 동그라미 별표 as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어순 좀 봐주시라고요. 앞서서 제가 이 did 자리 밑줄 쳐져 있었던 거 이 자리는 또치 문제가 아니고 대동사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근데 뒤에 또치가 됐는데요. 또치가 되기는 했죠. 근데 이 did가 하는 역할은 이 애를 대신하는 역할로 왔다라고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 생활영어라고 하나요? 회화 수업 있었죠. 그런 거 했을 때 나도 그래 했을 때 me too 말고 어떤 표현 썼었죠? so am I, so do I 라는 표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즉, as와 so는 얘가 문장의 맨 앞에 올 경우에는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문장이었었냐면 얘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뭐예요? did가 왔었죠. 이때 did는 뭐였었다고요? rose를 대신한 I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단순히 위치가 바뀌어 있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1989년이 되었을 때 즈음에 one out of five는 여러분들 숫자 개념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5명 중 1명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5명 중 1명의 사람들이가 주어예요.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 동사 자리가 여러분들 수일치 주의하셔야 됩니다. people이 주어가 아니라 five people이 주어가 아니라 one이 주어라는 것. 그래서 단수 취급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좀 보실까요? 어떤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었냐면 절대적인 빈곤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absolute poverty 옆에 큰 따옴표로 딱 깡총깡총 이렇게 표시한 건 뭐라고 했죠? 이 단어를 강조할 때 쓰는데 보통 얘는 고유 명사일 때가 좀 많죠. 그래서 이 absolute poverty라는 것은 어떤 용어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뒤에 위치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뒤를 봤더니 월드뱅크 세계은행이 define 정의를 내렸는데 뭐를? 이 절대 빈곤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렸어요. 뭐로써? 고통을 받는데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는 것으로서. 자, 그리고 나서 이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는다라는 정도가 얼마만큼이냐면 to the point는 어떤 정도까지를 얘기하죠. 자, 뒤에를 봤더니 being unable to work, 즉 일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그 정도를 절대 빈곤이라고 하였는데 이 절대 빈곤 속에서 사는 사람이 5명 중 1명 꼴이었다. 정말 많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 번째 문장이 1980년 말이 되었을 때쯤 그 수익 구조가 낮은 즉 빈곤한 국가들이 빚이 얼마만큼 축적이 되었었다? 1조 3천억 달러까지 축적이 되었었다라고 금액을 알려주고 있죠.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래서 cripple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었을 거라고 뜻을 모른다면 나온 김에 암기하시죠.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만들다. 즉 누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만들다라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상당한 빚의 부담에 의해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된 누구가 많은 국가들은 so 보았습니다. 그들의 성장 속도가 slow 늦춰지는 것을 더불어서 그들의 생활 수준이 decrease
낮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so는 보다라기보다는 경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굳이 so라고 했다는 것은 내가 그 현장에 있었어. 어르신들이 막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직접 봤어. 그런 의미에서 지각동사로서 더 내용을 실감나게 해주고 있어요. 제가 지각동사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자, 그럼 뭘 보셔야 돼요? slow와 decrease가 투부정사가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이 지각동사에 대한 목적 보어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아시겠죠, 여러분들? 별로 로직이 많이 중요하지는 않았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어법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휘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뭐 순서나 삽입 문장을 따로 고르지는 않았고, 대신 어휘 변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단어, 악화라든지 축적하다 이런 단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unable하고 decrease 같은 경우에는 반대말이 생각이 나죠. 이거는 able로 바뀔 수 있고 얘는 increase로 바뀔 수가 있는 문제라서 어휘로 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EBS 연계 문제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어휘 문제로 굳이 얘를 찝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굳이 제가 여러분들 내용상 복습하라고 하기 위해서 이 어휘들을 찝어드렸으니까 요거를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8강의 5번과 6번도 오늘 알고 오늘 끝내셨기를 바랍니다.